자, 오늘 5강이고요. 노마드 5강이고, 당신의 첫 기억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시초를 보는 거죠, 시초. 한자로는 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셀프 컨셉에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결정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첫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 첫 기억 속에는 앞으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저전을 쓸 때 첫 기억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첫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 기억하는 윤영돈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는 윤영돈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형이 기억하는 윤영돈이라는 아이가 있을 거고, 저희 누나가 기억하는 윤영돈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조선을 쓸 때 저는 실제 저는 누님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고요. 형님에게도 물어봤고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봤고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첫 기억을 콜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윤영돈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그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를 좀 기록해 놓는 것도 내가 인생에서 나중에 이제 흔들릴 때 나를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첫 기억은 그 많은 기억 중에 내가 무의식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나를 기억하는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첫 기억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첫 기억은요, 대부분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땠어요? 막 물어봤다 보면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거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신 거에 의해서 내 기억이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 내가 나를 기억하는 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지 않고 제가 좀 유명한 시인 중에 문태준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좀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서정현 도바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기억, 문태준. 누나의 작은 등에 업혀 빈 마당을 돌고 돌고 있었지. 나는 3살이나 되었을까? 바른 흰 마당과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깰 때 들었던 버들잎 같은 입에서 흘러나오던 누나의 낮은 노래. 아마 30살 무렵이었을 거야. 지나는 결에 내가 나를 처음으로 언뜻 본 때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서정현 도바님은 본인 첫 기억이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음, 저의 첫 기억이요? 저는 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내가 나를 처음으로 언뜻 본 때는 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제 소리를 통해서 나가니까 내가 나를 봤던 때가 기억이 안 나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음, 내가 나를 처음 네 봤을 때. 음. 음. 최근부터 거꾸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여기서의 첫 기억은 시간적인 첫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기억하는 그 시기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들은 대부분 만들어진 기억이라고 하고요. 스스로 자기가 기억하는 기억들은 보통 5살이나 6살, 7살 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첫 기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를 한번 떠올려 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요걸 한번 글로 써보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내 기억들이 내가 처음에 내가 언제쯤에 기억하지? 뭐 괜찮아요.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 기억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최고로 기억나고 그 이전 기억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것도 의미가 있더군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쭉 한번 자기의 첫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우리 박대성 우리 도반님 소리 한번 켜보시고 본인 첫 기억은 어떻게 나를 언뜻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저번 때 과제가 그 첫 기억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거로 뭐 이렇게 태환 도반님한테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었거든요. 제일 그 처음으로 기억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근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살 정도, 7살 때 정도가 기억이 났었고, 그때 제가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장난감 가게로 그 집에서 꽤 거리가 멀었거든요. 걸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인데, 그때 애들을 데리고 그 장난감 가게를 갔다가 동네가 발칵 뒤집힌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것보다 좀 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게 제 첫 기억 같습니다. 자, 그 기억에 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많이 느껴지세요? 음, 그때 장난감 가게가 이제 백화점이었는데 거기 앉아서 그 장난감을 봤을 때 굉장히 행복했었던 기억과 그리고 그 이제 저희 집에는 삼촌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삼촌이 이제 장난감 가게로 저를 찾으러 왔을 때 그때 그 놀람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어머니한테 맞았을 때 그 두려움 그 예,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기억이 네, 나에게 의미하는 게 되게 지금 많이 있어요. 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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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도 여러 가지 네, 감정들이 다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네, 심리학이나 코칭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어 이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핵심 감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근데 핵심 감정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이해하는데 중요하냐면, 핵심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감정을 볼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게 행복하고 재밌다는 게 긍정적인 감정이었고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나에게 두 가지의 결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쩔 때는 행복한 부분, 어떨 때는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 어떤 부분은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핵심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감정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으로 가거나 부끄러움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핵심 감정을. 근데 그 핵심 감정을 자기가 알아가는 것은 자기의 기원을 알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아, 내가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주의해야 되고, 내가 뭘, 추구할 때 훨씬 나다워지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의 방향을 우리가 시초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첫 번째 첫 기억.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대본을 쓸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기억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박대성 도바님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첫 기억을 한번 떠올리고 나니까 뭘 깨달으셨어요? 음, 지금 그 코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딱 느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을 했었을 때 나다운 게 뭐였었냐라고 보면 제가 어쨌든 그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하고 제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선동해서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갔을 때 아, 이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는 거에 혹은 설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일을 만들어서 뭐 그때는 엉뚱했지만 뭐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에 예전부터 좀 선천적으로 좀 익숙해져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네, 기업에서는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네, 모티베이션. 원래 사람을 뽑을 때도 외국에서는 세 가지 핏을 되게 중요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잡핏, 그 사람이 직무의 적합성이 어떻게 중요한가. 두 번째는 컬처 핏, 그 사람이 조직 문화와의 문화와 잘 적응할 사람인가. 세 번째가 바로 모티베이션 핏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티베이션 핏을 물어보는 현장을 많이 못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채용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사실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좋은 인재를 뽑지 않으면 오히려 들어가서 나중에 튕겨져 나갈수록 회사 분위기도 나빠지고 좋지 않죠, 오히려. 회사 들어오기 전에 걸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지금 박대성 우리 도반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중요한 자기 깨달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써본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과정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이성희 도바님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는 외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텐마루에서 업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따뜻한 그런 감정이 있고요. 한 5, 6살쯤에는 저희 동네에 이제 그 아스팔트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수신호 하는 아저씨들이 전부 다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제가 그 아저씨들 수신호 하던 거 잘 보고 제가 거기 가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수신호를 이렇게 하고 아저씨들이 저기 뭐야 그 이 나의 수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차들이 뭐 내가 그거 어 내 수신호에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한 걸로 이렇게 차들이 움직인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굉장히 흐뭇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감정을 한번 그 상황의 감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감정이 나에게 있으셨나요? 그 나에 대한 자랑스러움. 자랑스러움 또 어떤 게 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또 그다음에 나는 못할 게 없어.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반대로도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양가적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원섭섭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원한 면도 있지만 섭섭한 면도 있듯이 그 상황을 볼 때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정적인 것만 너무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면 훨씬 더 객관화가 되고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거를 한번 찾는다면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아저씨들이 올까 봐 두려운 거. 혼낼까 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조금 네. 조금 아저씨들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 저기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성희가 저 바깥에서 저기 행길에서 저기 그 가운데에서 행길 가운데에서 막 깃발을 흔들리고 있더라. 그래갖고 엄마한테 제가 혼났어요. 위험한 짓을 왜 했는지. 일렀네, 또. 근데 자,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웠다. 야, 자랑스러운 감정이 또 나름대로 있으셨네요. 자, 이 첫 기억을 지금, 다른 기억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왜 이 첫 기억을 기억하고 있을까?
왜 도바님 이 기억이 나에게 있을까요? 어, 뭐 또 성취력 같은 거 그런 거가 강했었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성취 감정이 굉장히 강했었던 첫 기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본인이 뭔가 이런 나름대로의 자랑스러움이라는 나의 감정,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을 거고,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자기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빛과 그림자라고 해요. 빛과 그림자를 알아볼수록 그 융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 그림자가 결국에 자기의 본 모습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오히려 비슷할 때는 거의 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부정적일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데도 그래서 핵심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보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많이 본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어떤 부분인지 내가 화를 많이 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알아가는데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자랑스러운 부분들을 또 기억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억해 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적어 보시면 좋아요. 이제 자기가 얘기해 보신 거를 글로, 손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그냥 떠올리는 대로, 첫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기 거를. 우리 박주연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예. 첫 기억,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는 6살 때 그 유치원에서 이제 뭐, 이게 공연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인디안 춤을 춰야 되는데, 유치원 그 티셔츠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걸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티셔츠가 너무 불편하고. 근데 어쨌든 참고, 그거는 해야겠는데, 너무 불편한데, 끝까지는 해야 되겠고, 그때의 그 먼지 나던 유치원의 그 기억이 사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사진이.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되게 답답함이 드는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제가 답답함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 옷도 되게 편한 것만 입고, 저한테 되게, 어, 편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에 편하거나, 음, 제, 뭔가 저를 압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나를 얽어매거나, 누가 뭔가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혼자서 뭐 만드는 거 하루 종일 집에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때의 저로 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회적인 저보다는. 그래서 되게 강력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음,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던 감정이 귀에 남았는데 제 귀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답답함이라는 거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갈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그게 편안함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한쪽은 자유로움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두 가지 감정이 되게 긍정적인 감정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편안함. 또 하나는 자유로움이라는 것도 비슷하긴 느낌이 있지만 내 스스로의 이제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뭔가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커리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동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그 사람다워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직업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했던 성취형도 있을 거고요. 성취적인 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만드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데, 이 첫 기억을 한번 자기가 정리해 놓으시는 것들이 또 그리고 나중에 이 정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업들이 이제 계속 사진을 구루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사진을 찾아보고 그 사진이 어느 장소였지? 그리고 언제 찍었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거기서 또 내가 까먹었던 기억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이제 연세가 좀 드셨던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동창이라고 해서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은 기억나는데 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지 않으셨는데 요즘 한 몇 년 동안 계속 그 분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기억을 아예 잊어버렸던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도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단지 기억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사실 그것들이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리콜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재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부분들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니까 다 까먹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유연심 도바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나누니까 갑자기 3살 때쯤? 3살 때쯤인가? 저희 아빠가, 아들을 되게 선호하셔가지고요. 오빠랑, 그 다음에 언니랑 저를 전부 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데리고 다니셨던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그 어린데도 제가 굉장히 수치스러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하고. 예,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야, 이거 첫 기억이 아니라 트라우마 같은데 3살 때 트라우마. 트라우마 거의 네. 어, 그런 그때 적이 또 있었다고요. 하나의 에피소드. 그때 보통 본인이 기억하기보다는 3살 때는 본인이 기억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부모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이랬다. 그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것도 한번 자기가 기억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첫 기억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 3살짜리 그거는 아마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억했던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만남도 요즘에는 뭐 인스턴트 만남이라고 하고 그 트렌드에서는 뭐 인덱스 만남이라는 것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필요할 때 만나면 서로 연락해서 만나고, 그러면 관계도 끝나면 또, 헤어지고, 인덱스, 관계가 요즘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첫 기억이다. 내가 가장 오래된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저는 요 문장 쓰고 되게 기뻤더군요. 내가 가장 오래된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기억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가장 오래된 나를 기억하는 거다. 그럼 나의 시초를 기억해보고 그 시초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궤적, 나의 발자취, 이걸 한번 그려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 나를 어떤 사람이었지라고 나의 정체성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겠죠. 생애의 첫 기억은 그 사람을 지배한다. 심리 상담에서 생애 첫 기억을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첫 기억은
자기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부모에 대한 첫 기억을 물어보면 부모의 관계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부모의 관계가 이 자서전을 쓸 때도 굉장히 그 역동이 좋은 면에서도 역동이 있을 거고 나쁜 면에서도 역동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하고 다 좋은 관계를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부모님하고는 좀 관계가 좀 친밀하고 어떤 부모님하고는 좀 친밀하지 않고 또 많이 소원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자기가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그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되게 거인이셨고 아버님은 좀 많이 이렇게 화도 내실 때 되게 무섭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코칭도 배우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버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이 화를 내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기억했던 거는 그 화낼 때의 모습만 기억하다 보니까 아버님은 되게 화가 많으신 분인가? 이렇게 저는 기억했던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다 보니 그 기억이 확증 편향일 수도 있다. 선호 편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호 편향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다 보니 객관적이지 못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선호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이나 코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첫 기억을 이야기해 보면 대상자, 그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실 때 특히 생각보다는 감정, 느낌,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기억은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핵심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성이고 또 그러다 보니 이 필링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MBTI도 저는 어렸을 때는 INTP였다가 지금은 ENTP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모습이 달라요. 그럼 어렸을 때는 되게 소심하고 말도 잘 안 하던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 E로 나오는 거죠. E로. I로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얼굴이고 그런 것들인데 내가 혼자 이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되게 아이의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되게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가 이렇게 글로 써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성격적으로도 글 쓰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잘 맞고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또 그 몰입도나 그리고 별로 힘을 안 들였는데도 퍼포먼스도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글 쓰는 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첫 기억을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 그 과정이 자기를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한번 쓰신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뭐 카톡에도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쓴 거를 한번 간단히라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첫 기억에 대해서. 자, 우리 박한규 도반님 오셨네요. 자, 소리 한번 켜보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덕분에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했냐면, 첫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고, 첫 기억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생각했을 때 처음에 어떤 기억이 나오는지 상황을 좀 얘기해보고,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이 느꼈고, 어떤 부분을 했다. 처음, 우리 박강규 도반님은 첫 기억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아쉽게도 거짓말이었어요. 저의 첫 번째 기억은 6살 때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거짓말? 인생에?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이렇게 얼굴이 벽에 긁히면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혼날 것 같아서 막 두렵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가 밀었다고 내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예. 그게 제가 기억력이 되게 나쁜데도 이 일만은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예. 네, 그걸 위험이 있었나 봐. 예. 하얀 거짓말이라는 용어로 또 쓰고 있죠. 나쁜 네네. 뜻에서의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서로 상황에 좀 맞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하얀 거짓말을 좀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그때의 감정에서 이제 혼날까 봐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네.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어머니가 그 말을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진짜 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막 친구를 막 찾아가고 그랬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 기억 말고는 다른 건 또 기억 안 나세요? 그 상황에서? 그 근처에 또 한번 길을 잃어버린 거? 네. 제가 길을 잊어먹어서 어떤 오락실 같은 데로 이제 싹 들어가 있었는데 엄마는 또 내가 완전히 없어진 줄 알고 한참을 찾았다 그랬거든요, 그때. 네. 경찰에 막 신고하고. 예. 그랬더니 경찰까지 다 돌고 돌아왔더니 애가 집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오락실 음, 갔다 저 혼자 돌아온 거예요, 알아서. 예. 어, 그때 그런 에피소드 하나 기억납니다. 약간의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예. 즐기는, 우리 감정에서 이제 또 얘기하는 그 서프라이즈라는 감정이 또 있으니까 그 음. 감정하고도 좀 관련이 있네요. 이야, 우리 박한규 도바님, 한번 그 기억 중에 어떤 걸 한번 적어볼까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네, 시간 드릴 적어보겠습니다. 테니까 적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8시 4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다시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한 10분 정도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발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나를 이제 첫 기억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이라는 것은 영어로 discover라고 하죠. 커버를 벗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그동안에 얘기하지 못했던 얘기를 내가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기억,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칭찬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만으로도 내가 어렸을 때 언제 처음 칭찬받았던 기억이 떠오를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첫 기억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기억이 뭐냐면 첫사랑을 물어보기도 해요. 첫사랑. 자기 자신의 이제 첫사랑은 오랫동안 자기에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첫사랑에 대한 자기가 환상이 있는 분들도 많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첫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한테 또 의미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남들이 나를 부러워했던 기억. 그러니까 나에게, 너 정말 부럽다. 너 이거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별거 아닌데 과제를 해와가지고 누가 읽어줬는데 글쓰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써서 그게 교지에 이제 실으게 되고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컴퓨터가 있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이게 글이 활자가 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글씨를 그 당시에도 그다지 잘 쓰지 못해가지고, 그 글씨를 못 쓴 글씨가 이렇게 활자가 돼서 딱 이렇게 인쇄된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 좀 해봐야 되겠다. 낙서지만 그런 것들이 또 기억에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부러워했던 것. 다른 말로는 또 자랑스러웠던 질문도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점. 본인이 또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자랑스러웠던 것. 세 번째는 자신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토닥여주고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 그것도 되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일을 해오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계속 글을 한 번도 이렇게 글을 쓰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 책이 잘 되든 뭐 못 되든, 1년에 책은 한 권씩 좀 계속 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작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이렇게. 물론 작업을 해오면서 이게 좀 뭐 같이 작업하다가 출판사에서 뭐 부도가 나서 책이 안 나온 적도 있고 또 담당자가 또 이직을 하는 바람에 또 이 책이 좀 떠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죠. 하다 보면. 근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고 그 기억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내는데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그게 힘들지 않죠. 근데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또 힘들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때는 언제고 그 기억은 언젠지 그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서 나오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극아이예요. 극아이. 극아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심하고 그 친구도 많지 않고. 근데 저도 비슷한 아이였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좀 그 부분은 좀 다르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 상당히 좀 맞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힘들었던 부분이 저는 와이프는 이제 현실적인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냐면, 결혼해서 한 20년 동안은 거의 그냥 집에서만 있으시고, 본인이 밖에 나가서 한번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업주부로 이렇게 애들 키우시는데, 그걸 보면서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괜히 회사나 이거 밖에 나가서 이런 힘든 걸 경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그리고 전업주부로서 그런 것들이 훨씬 낫겠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 생각도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어떤 공부가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웠는가? 이것도 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과정이고 인생의 후반전을 점점점 가실 텐데 내가 흥미롭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 평생 흥미롭고 재미롭게 해서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놓치고 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회사 나오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뭘 해야 되지 내가? 시간은 많아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재미있고 자기가 흥미로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돼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든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흥미로운 것이 뭔지를 내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모티베이션.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을 만나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뭘 흥미로워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도 나중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 친구 중에 지금 이제 경찰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가끔씩 이제 만나는데 그 친구는
흥미로워하는 게 자기가 있어요. 나중에 뭘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흥미로운 걸 찾아 나가는데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자기가 자격증도 따고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퇴직하는 날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알아보는 과정.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 이성희 그 도바님은 이 중에, 어떤 공부가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우세요? 저는 문화인류학을 좋아했었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이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사람과의 인간의 발달 과정 뭐 이런 것들 문화 인류학적인 면에서의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고요. 네. 생물학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네, 어릴 적에 꿈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도마님은요? 저는 간호사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간호사였는데 왜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희 아버지랑 친한 분이 이제 의사셨는데 거기 병원에 가끔씩 놀러 갔을 때 그 간호사들이 주사를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그 흉내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에 대한 뭐 전반적인 그런 그 지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흥미보다도 그 간호사의 그 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간호사 다음에 어떤 또 그 꿈이 있으셨어요? 제 꿈이요. 네네. 어, 간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사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었다가 또 어떤 꿈으로 우리가 꿈의 변천사라고 하는데 네. 꿈이 자꾸 변해 가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싶었었고, 또 네, 교사가 또 됐었죠.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북한에서 이제 수학 물리학과를 나오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음악도 하시고 철학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저는 되게 첫 딸로서 아버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컸었던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글을 써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자기가 흥미로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좀, 이게 특히 자아저자는 음, 관계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중에서 글을 써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글을 쓴 거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드려도 되고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름대로 적어 놓으신 걸 가지고 97세로 아직 살아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써서 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이러이러한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음. 우리가 어릴 적 되고 싶었던 꿈의 이렇게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이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 전에는 도자기를 구워 봤었고요. 그래서 도자기 작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틈틈이 미국에서 살 때는 한국적인 그런 어떤 공예라든지 뭐 조각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수혜가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예가로서 이렇게 작품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제가 물론 메인으로 하는 일들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을 때,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흥미 있게 빠지며 뭔가를 해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시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렇게 조금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를 통해서 히스토리의 이 피스죠. 이 히스토리 피스를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면 그게 미스테리의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를 좀 들여다보면 그게 미래로 나가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우리 김기문 도바님은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음, 저는 그 비즈니스 사례 곱하기 경영, 심리, 코칭, 또 저는 크리스찬인데 만약에 더 좀 좁히면 뭐 신앙, 크리스찬적인을 아우른 어떤 강사, 네, 그런 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 이 요즘에 중요한 이 한 우물을 파지 않고 멀티로 커리어리즘을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이네요. 야, 그러니까 네, 멀티로 그러니까 가셔서 이렇게 앞으로, 비즈니스는 음, 지금까지 뭐 29년 동안 네, 해외 영업 마케팅 쪽 쭉 했거든요. 네네네, 한우물 했고, 그다음에 MBA는 했고, 네, 코칭 KPC 땄고, 네, 신앙생활은 뭐 어릴 때부터 했고, 네네, 심리학은 관심만 있고 아직은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 김기문 도바님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좀 더 이 네이밍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거를 이제 동사로 좀 만들어서 동사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연구할까? 근데 이제 그게 타이틀이 있는 거하고 그냥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어떤 타이틀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좀 만들어 보면 좋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김기문 도바님은 특히 코칭인데 어떤 코칭이냐? 그러면 크리스찬 코칭을 하겠다 나는. 그래서 네네. 사람들에게 근데 코칭인데 이게 또 크리스찬 코칭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경영자들을 위한 코칭을 하겠다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세그먼트가 돼서 크리스찬인 코치가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또 코칭하는 과정으로 가도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뭐 크리스찬 코칭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좀 네이밍을 좀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강점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강점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강점 코칭인데 그냥 강점 코칭이 아니라 CEO 강점 코칭이다. 그래서 CEO들의 강점을 뽑아서 내가 코칭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가? 그거를 좀 정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저에게 와가지고 쓰게 됐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마법의 코칭을 썼던 히데라는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천직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들어가서 미래에 뭘 좀 해보고 싶은지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가는 과정 안에 그때 이제 코치님이 이제 하나 질문을 주신 게 뭐냐면, 코치는 그동안의 책들도 보면 좀 너무 실용적인 책만 쓰고, 좀, 거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말고, 세계적인 그 시각에서 쓸 수 있는 걸 하나 써보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채용 트렌드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더라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아니었으면, 내가 채용 트렌드를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제가 생각하는 그 벽을 넘게 해주는 데 하나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안에 있는 앞으로 미래의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정연 도바님, 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네, 선생님 중에서도 처음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네, 나중에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네.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랬는데, 이제 학교 졸업할 때는 호텔리어가 꿈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은 뭐예요?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을 안 그래도 이성희 도바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막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어, 갑자기 몽상가라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네네. 꿈을 꾸고 싶은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어, 그 몽상가는 약간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요? 상상가가 좋겠다, 상상. 상상가? 상상을 시켜줘서 우리가 창의력에서도 상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상상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상상가. 그 몽상은 약간 그 꿈을 꾸는데 너무 좀 이렇게 약간 몽상가라는 거는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게 몽상에 좀 섞여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가라는 말은 오히려 상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자체가 훨씬 더 상상가 좋은데요. 근데 그냥 상상가가 아니라 우리 서정현 도반님은 또 거기다 앞에다 뭘 붙이면 무슨 상상가라고 하면 좋을까요? 음, 음, 무슨 상상가? 음, 음, 어렵네. 이제 이거 조금 별개 질문인데, 제가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문과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학교 다닐 네, 때부터 지금까지. 네, 네. 그런데 책을 아까 어떤 거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흥미로운가 이 질문에 제가 순간순간 우주, 물리 이런 거를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제가 확 눈빛이 변해요. 이론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우주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존재, 에너지 장 이런 거하고 상상가를 엮을 수 있을까요? 엮을 수 있죠. 그럼 사람들에게 퓨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네. 퓨처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음, 이런 것들도 좋겠죠. 음, 음, 미래 예측가 같은 것도 좋겠다. 미래를 예측해 주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주거나 그 교사가 또 꿈이셨다고 하니까 또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앞으로 되는 꿈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 나중에 어떤 꿈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캘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캘리가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글씨를 교정해 주는 사람으로 해서 글씨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교정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글씨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못 써가지고 글씨를 좀 잘 쓰려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뭐, 그 서예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글씨 그 책 같은 것도 사가지고 해보고 근데 잘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캘리그라픽을 좀 배우고 있는데 캘리그라픽을 좀 하니까 조금씩 교정이 되는 걸 느껴요. 아, 캘리그라픽으로 교정하는 부분들을 글씨를 교정하는 것도 재밌겠다. 나중에 책 한 권은 나올 것 같아요. 그 글씨를 교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뭘 해보면 좋을까? 그 취미로 지금 그 캘리그라픽을 배우고 있는데 캘리그라픽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캘리그라픽이 마치 명상처럼 똑같아요. 이 캘리를 하는 순간에는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하려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캘리를 하는 게. 그래서
이 켈리가 명상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간에 남자분들은 하다가 화를 내고 그만두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바뀌니까 자꾸 잘 안 되고 하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소한 1년 이상 해봐라. 그래야지 글씨가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박한규 도반님,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와, 네. 주변에 듣는 칭찬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경청하는 거, 잘 듣는 거, 네, 와이프가 경청왕이라고 자기가, 네,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제 이야기를 잘 못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들은 재밌어요. 네. 그리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은 뭐세요? 우리 박한규 도반님은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긴 한데, 일단 지금 민간 기업에 있지만 나중에는 공공 쪽에 가서 한번 나라에 대한 일, 우리나라를 위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런 HRD 쪽으로. 그리고는 원래 꿈꿨던 건 뭐 자선 사업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설립하거나 세우는 분들을 좀 돕는 일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좋습니다. 우리 박대성 선생님, 그 도반님, 네. 자, 본인에게 남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거는 진짜 자신 있고 이거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저는 그 대학원 MBA 때 그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잘 안 돼가지고 있다가 그 대학원 선배 형이 저한테 알려줘서 저도 깜짝 놀랐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은 시간을 투입을 했는데 뭔가 이걸 빨리 요약을 하고 정리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정교화가 되다 보니까 뭔가를 빠른 시간 내에 캐치해서 제가 제 언어로 다시 전달해주고 그걸 요약해서 뭐 정리하는 능력? 예, 그거는 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네, 미래에 우리 네, 박대성 도반님은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면 네.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꿈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저는 1월에 지금 이 하인벤처 투자를 창업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다 이제 회사의 목적과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저는 좀 많은 스타트업 혹은 창업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갖고 선하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스타트업 빌더 같은 그런 게 되고 싶었죠. 그것도 목적경영학교에서 좀 하다가 보니까 찾았었고요. 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책도 한권 쓰셔야 되겠네요. 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 벤처 기업에 또 알려주셔서 또 책도 쓰셨죠? 책을 이제 써야 될 것 같은 좀 당면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는 게, 그게 좀 제 업종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걸 주면 상대가 그걸 읽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걸 더 빨리 이해를 하고 좀 전달해 줄 수가 있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양성을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가 출판 쪽 관련한 쪽 부서도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생각하는 걸 좀 전달하는 책을 한번 써보자.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책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좀 한번 해보자라고 저번 주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자저전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또 이 그래서 기회가 또 오셨을 때 빨리빨리 또 네, 잡으셔가지고 네, 미루지 마시고 꼭 쓰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기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죠.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은 크게 세 가지 기억이 있다고 우리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그 커뮤니케이션 책을 쓰신 그분이요. 첫 번째 하나는 기억을 우리 기억이라는 게 그 기억을 우리가 하는 것도 기억에 대한 것도 이 자아가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서 기억하는 자아가 있대요. 근데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만 하고 계속 나가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해왔는지도 잘 모르고 나중에 재현 불가능하죠. 또 어떤 또 성과를 이뤄내려면 그래서 대부분 망하는 회사들이 보면 이 기록을 잘 못해놓은 회사들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삶이나 자기 회사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컬처가 좋아서 잘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록을 원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결국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억하는 자아, 이게 되게 경험하는 자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또뭐 바라보는 자아가 있겠죠. 성찰의 자아, 이런 것들도. 우리 서정현 도반님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제 첫 기억이라는 걸 한번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던져보고 자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는 과정이에요. 이 더듬어 보는 과정은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과거를 자꾸 잃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6살이나 7살쯤 되면 보통 전의 기억들이 많이 의식적으로 상실을 시킨대요. 그리고 리셋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히려 삭제를 하는 거죠, 기억들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걸 다 기억한다면 아마 여기서 지금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서정현 도바님은 오늘을 통해서 배는 실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걸 배우셨고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실천하시고 좀 적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베네실로요. 음, 그럼 다른 분을 먼저 시킨 다음에 우리 서정현 선수만 할까요? 예? 그러면 네. 우리 잘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김기문 우리 도바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느낀 거, 성찰한 걸부터 이제 하나씩 마무리할게요. 저도 뭐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갖고, 배운 점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 꿈의 어떤 제목을 정해봐라라는 게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제를 비즈니스 심리학? 이게 이제 모티브는 옛날에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거를 좀, 그 심리학 안에는 이제 MBA적인 어프로치를 녹인 어떤 아주 비즈니스 심리학? 뭐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질문을 통해서. 그걸 배웠고,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가가 내일이랑 모레까지인데, 비즈니스 심리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내일 좀 서점 가서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막연하게는 박사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시간을 두고서 제 친구한테 석사를 심리학을 해볼까 그랬더니 야, 너 어차피 석사 있는데 뭘 또 석사를 또 하냐? 할 거면 박사의 심리학.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예. 당장 내일은 서점에 가서 좀 책 좀 찾아보려고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공부도 조금씩 이렇게 그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좀 해봐야 돼요. 막상 그 부분도 좀 생각해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이걸 전공했을 때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성희 도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 네. 요번에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렸을 때의 기억 속에서 긍정적인 면과 거기에 따른 또 부정적인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이렇게 함께 찾아보라 그러셔서 굉장히 그거는 저한테는 생각지 못했던 면이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된 나의 그 감정의 좀 디테일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모님과 이제 그 나에 관한 그런 가족과의 기억에서 나는 누구와 영향력이 깊은가 했을 때 저는 제가 이제 첫 딸이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첫 딸인 저하고 저기 그 구정이나 추석 때 항상 낚시질을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뇌리에 스치면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좀 이렇게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 이제 목차를 정하는 거에 대한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지만 오늘 그 첫 기억과 이렇게 유추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의 첫 기억,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삶 속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성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주 되게 딥하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현 도반님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네. 저는 오늘 배운 것 중에 뭐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게 저한테 조금 많이 크게 온 것 같아요. 말씀 중에 기억이 확장 편향 그리고 선호 편향으로 기억될 수 있다. 그래서 저의 기억이 이제 저의 편향에 의해서 어떤 지금까지 온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운 점, 그걸 배우게 됐고, 그리고 아까 저의 그 학창 시절의 첫 기억을 떠올리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게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행이다. 그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나한테 그런 게 있네. 그냥 그게 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천할 거는, 역시 아날로그 펜으로 뭔가를 써본다는 건 꺼내는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글을 그게 뭐라도 좋으니까 계속 이제 잊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써야겠다. 이런 실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서정현 도반님이 대단히 민감하시고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글은 제가 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글이 길이 되려면 펜으로 쓰셔야 돼요. 아무리 컴퓨터를 치시더라도 글은 길이 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쓰시는 게 손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길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내 백지에다가 길을 낸다 내가. 그리고 쓰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막 치세요. 그리고 편집을 좀 시작을 하면 글이 그리고 또 챗GPT에다가도 물어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서 근데 시발점은 내가 손으로 글을 쓴 다음에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 막 먼저 작업하다 보면 자꾸 흔들려요, 이렇게. 뭘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대성, 도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어,
저는 과거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는 거를 알게 돼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어, 첫 번째 시점부터 계속 이렇게 복기를 해가면서 좀 자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코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그 기억하는 자아랑 경험하는 자아, 요 부분이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저는 경험하는 자아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기억을 하는 것보다 좀 경험을 통한 성장을 너무 중요시했었던,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좀 천천히 가라앉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이고, 워낙 잘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광규 도바님, 아, 어떠셨어요? 오늘 한 30분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항상 이거 노마드 끝나면 한 A4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가까이 메모를 쭉 했거든요.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서. 오늘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도 절대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꼭 처음부터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약간 지금 돌이켜보면 미래지향적인 사람?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근데 오늘 그 파워풀함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 예. 글을 쓸 때도 첫 기억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깨닫게 됐고요. 또 아까 또 코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칭에서도 상대방에게 어떤 첫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게 하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네, 앞으로 또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아까 서정희도 위원님의 오줌 싸개 이야기 못 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치님의 그 켈리를 통해서 명상을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켈리를 좀 더 찾아봐야겠다. 이런 소소한 액션 플랜도 잡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좋습니다. 또 놓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하나, 아까 세 개라고 했는데 두 개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는 그 경험하는 자, 기록하는 자, 세 번째는 이제 자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배경 자아는 진짜 자기 무의식적인 자기 자아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배경 자아를 우리가 알아가려면 결국에 우리 스스로 내가 백그라운드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인물 사진만 찍다 보면, 전경해서 전체의 그림은 못 보고 인물만 중심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영화나 이런 쪽에서도 인물 중심으로 되다 보면, 근데 이제 삶이라는 거는 또 배경도 중요하니까 배경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박주연 도반님.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양가 감정을 보기가 되게 의미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감정 안에 이제 그 뒷면에 진짜 내가 있다라는 좀 그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남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양극성 관련된 모순을 끌어안기라는 그런 주제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 동시에 좀 다른 성질의 것을 볼 때 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아직은 조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아까 이제 흥미로운 힘든 기억 되고 싶은 군 칭찬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면서 그것 안에서 통찰을 찾아서 자기한테 이름을 명령을 붙이는 그런 작업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제 그게 나 안에서도 조금 더 명확해지면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정체성으로 어, 더 불러주면 너무 더 명확해지겠다. 그리고 살펴봤더니 저는 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또 자기 만족감이 네, 네, 올라갔어요.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유현심, 우리 도관님 어떠셨나요?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트라우마가 갑자기 발견이 돼가지고 스스로 좀 놀랬고요. 저는 그 매번 느끼는 게, 우리 윤영돈 그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정말 잘해 갖고 오셨다.
그동안 이제 해오신 내공도 있지만 우리 도반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좀 감명 깊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경험에서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오늘 조금 더 좀 아까 우리 박주현 도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가 감정으로 생각해 보는 건 저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다른 감정을 좀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역시 저도 이제 그 책 쓰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게 있는데 우리 여기 도반님들하고는 뭘 해도 정말 탁월한 도반님들이셔서 뭘 하든 간에 그 상상 이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정은 자, 이렇게 이렇게 작은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요번에 쓰신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주셔도 좋고요. 오늘 손으로 쓴 것도 이렇게 올려서 자기 기록을 좀 공유해 주셔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